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부동산 민사송무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전문 노블법률사무소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 개괄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성인과 달리 소년의 인격이 형성 중이고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정과 재활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일단 많이 들어보신 바대로 그 종류 구분은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인 경우, 촉법 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성격이나 환경상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 예를 들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 무단 가출, 음주 소란 등을 말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절차는 일단 첫 번째로 경찰, 보호자, 학교,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소년의 비행을 발견하면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통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학교장, 복지시설장 등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통고할 수 있는데, 이를 통고제도라고 하며 신속한 개입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후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됩니다. 이후 두 번째로 조사 단계로서 소년조사관이 소년의 행위, 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 생활환경조사 등 자료를 수집합니다. 세 번째 심리 단계로 법원 소년부 판사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필요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마지막 보호처분 결정으로서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의 개선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보호처분의 종류가 중요한데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6개월간 감호를 위탁합니다.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은 소년에게 100시간 이내의 교육강해 등 이수를 명령합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은 소년에게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합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기 보호관찰 최대 1년을 명령합니다. 5호 장기 보호관찰은 단기 보호관찰과 동일하나 기간이 더 길며 2년 이내 1년 연장 가능로 보호관찰을 명령합니다. 6호 복지시설 위탁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간 감호를 위탁합니다.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7호 의료보호시설 위탁은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에서 6개월간 치료 및 보호를 위탁합니다.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이나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병고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처분 결정은 즉시 집행되며 항고에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특징 및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흔히 받는 보호처분은 1호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입니다. 통계상으로도 1호 처분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등이 뒤를 잇습니다. 1호 처분은 소년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맡겨 보호하도록 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소년의 교화와 재활을 목적으로 한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처리 목적과 처분의 성격에서 소년보호사건은 그 목적이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 처분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으며 이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관할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그에 반해 소년 형사사건은 그 목적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형벌을 부과하는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합니다. 그 처분에 있어서도 소년 형사건은 형사처벌을 받으며 이는 전과로 남습니다. 징역, 벌금 등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일반 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합니다. 적용 연령과 대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대상입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소년 형사사건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록의 남음 여부에 있어서 차이는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소년 형사사건은 형사처벌은 전과로 남아 이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차이에서 소년보호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심리합니다. 그에 반해 소년 형사사건은 중대한 범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처벌합니다. 요약하면 소년보호사건은 교정과 재활 중심의 보호처분전과 없음, 소년 형사사건은 형사책임과 형벌 중심의 처분전과 발생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분을 내려야 하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소년 형사사건에서 소년이 형사처분 형벌을 받는 이유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금고 이상의 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를 위해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이 연령대의 소년은 법적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단순 보호처분만으로는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즉, 소년법은 교화와 재활에 중점을 두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 사회적 피해가 큰 경우에는 소년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소년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이중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점도 수용기간이 소년원은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한개월 2년 연장 가능이 되지만 소년교도소는 선고된 형량에 따라 복역하는 것이며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810호를 받은 소년이 수용 대상이고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 등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이 수용 대상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년보호사건과 더불어 소년형사사건과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8년 이상이며 현재 의정부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소년폭력사건 및 부동산, 민사송무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031-552-2100 대표번호로 문자 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은 로엔굿의 검토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